네, 이번 주 증시를 또 전망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도록 하죠. 한눈에 보는 증시, SK증권 본사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이번 주에 재료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 호재 악재가 될 만한 네.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예, 한 3개씩 가지고 왔는데요. 네. 전체적인 흐름은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우선 또 늘 그랬듯이 이제 악재부터 살펴볼 텐데요. 예, 글로벌 증시가 쉬는 동안에 이제 1% 전에서 상승했는데 여전히 악재는 있습니다.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악재로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가 여전히 악재로 누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지난주에 미국의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. 그렇죠. 예상보다 부진했는데 그 원인을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이게 예상보다 심했다. 알코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정도로 지금 경기에 대해서는 좀 자신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두 번째 악재라 그러면은 미국의 패드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. 이게 무슨 말인가? 지난번에 이제 옐런 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연내에 지금 뭐 금리 인상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좀 불안하다는 얘기죠. 네. 워낙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말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주말에 이제 피셔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했다는데요. 연내의 금리 인상은 예상일 뿐 약속은 아니다. 우리가 언제 그런 약속했냐 그 얘기입니다. 이렇게 미리 좀 약을 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미국의 이제 패드 특히 뭐 정책 당국 같은 경우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시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수준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시장 신뢰감이 떨어지고 그게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. 여기 약간 불안 요인이다.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. 언제든지 말을 바꿀 준비는 돼 있다. 그렇게 그렇죠. 보시는 게 좋을 예. 것 같습니다. 또 악재 세 번째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제 조짐이 보이는데 그 펀드 쪽으로 돈이 계속 유입되면서 외국인 매도가 나올 때 이게 우리에게 많이 도움을 줬었는데 지금 슬슬 펀드 환매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최근에 펀드 유출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빈도로 볼 때는 돈이 빠져나가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. 이제 2,000 위로 올라오면서 특히 네. 아마 2,050 넘어가게 되면은 또 환매가 상당폭 나올 겁니다. 이런 것들은 미리 좀 감안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예, 반대로 이제 호재 쪽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난주와 비슷하죠. 지금 시장 국면 자체가 대결 국면인데 글로벌 경기 둔화 대 연준의 금리 인상 지연 그러니까 정책 모멘텀 이게 지금 서로 싸우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. 이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경기 둔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정책 당국의 어떤 호재를 우리가 그 정책 당국의 어떤 정책 자체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뭐 이번 주 지난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셔 부의장 또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유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또 지난주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 이상을 쉬었죠. 해서 그게 오히려 호재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장 이후에도 중국 증시는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. 이런 부분들 특히 이번 그 10월 중하순부터 5중 전에 이게 남은 나라 회의라서 굉장히 어려운데요. 네. 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가 한 중하순 정도에 있게 됩니다. 아마 이 정책 기대감도 있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또 마지막으로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게 국내 증시에 있어서 지난주에 가장 큰 호재가 삼성전자의 급등이었거든요. 그렇죠.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실적이 나오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실적 시즌 맞이하면서 불안 요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뒤바뀐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네.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일조했던 게 역시 환율이 되겠고요. 아마 그 현대차 실적이 또 곧 발표가 되겠지만은 환율이 많은 도움을 줬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주가에 반영이 돼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해서 뭐 지금 10월 증시 같은 경우는 9월장보다는 나을 만한 분위기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.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도 긍정적인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펀드 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알 수가 있듯이 2000선 이후에서는 사실 강한 상승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많지 않은 것이 네. 사실이잖아요. 사실 지난주에도 지수 자체는 많이 2000선 위에까지 올라왔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서는 많은 종목들이 또 하락했고요. 네.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? 예, 삼성전자의 상승이 사실은 아픔이 더 컸죠. 어떻게 보면은. 네.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좋겠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좀 힘들었습니다. 네.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. 뭐 지난주도 제가 박스 상단 한 2050 정도를 말씀드렸고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네. 드리고 있고 왜 뭐 물론 이 지수를 함부로 상정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디스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니까 한 2050 정도면 매물대가 있습니다. 분명 환매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
지수 관련주들은 그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뭐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워낙에 지수를 좀 땡겨놨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도 그렇게 가리라고는 생각이 좀 힘듭니다. 조금 쉬어갈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네. 보면은 또 개별주들 지난주에 아무 이유도 없이 삼성전자의 급등 때문에 밀린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런 후발주자들이 이번 주에 서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.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또 세 번째 우리가 또 전략으로 이번 주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ADR 지표를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보면 지금 거의 한 120까지 올라왔습니다. 네. ADR 지표 등락 비율이 올랐다는 것은 상승 종목수에 굉장히 많았거든요. 지난주에 그래도 분위기 지난주와 지난주 같은 경우 어떻게 놓고 보면 그 ADR 지표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래도 고생했던 종목군들이 조금 기저귀를 펴는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. 근데 문제가 단기적으로 한 120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실적 시즌 앞두고 종목이 압축될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. 해서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좀 중점을 해서 종목들을 조금 선별해 가는 것도 괜찮겠다 전략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실적이 유망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지난주에 소개해주신 TK케미칼 소개해준 당일에 또 네. 주가가 장중한 때 17%까지 오르면서 오늘 소개해주실 종목 많이들 네.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.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? 아마 그 TK케미칼 말씀드릴 때 좀 주의를 드린 게 이제 급등할 때는 따라 붙이 말씀 좀 드렸거든요. 당일 17% 급등하면서 오히려 물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조정이 적당히 나온 지금 시점이 오히려 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. 네.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아마 새롭게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이번 주는 그 CJ ENM인데요. 네, 소개해 주시죠. 물론 뭐 실적 관련주가 제가 3주 전인가요? 한 달 전에 이제 그때 신서유기 모멘텀으로 말씀드렸을 때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. 네. 그 이후에 조정이 들어와 있는데 조정이 들어올 이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가지고 나왔는데요.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첫째는 이제 1등 기업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.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업 구조가 지금 방송 사업 부분이 있고 영화 사업이 있고 음악 사업 등이 있는데 방송 사업 부분에서는 이미 뭐 시청률 면에서 21.4%를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많은 채널에 있어서. 또 이제 두 번째로 영화 사업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동원한 상반기에 동원한 관객 수가 1926만 명이니까 시장 점유율 20% 넘어가면서 1위를 차지했거든요. 거기다가 자회사 또 넷마블 같은 경우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1위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프리미엄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금요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삼시세끼 이제 어촌편 2가 방영이 됐지 않습니까? 근데 기록적인 시청률이 나왔어요. 첫 방인데 지금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12.8%로 대박을 쳤거든요. 대단한 거죠. 순간 시청률이 최고 시청률이 16% 나왔습니다. 네. 어마어마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공중파를 압도한다.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서유기 같은 경우는 웹 오락편이 되겠는데 클릭수가 5천만 클릭이 넘어갔습니다. 이것도 굉장하고요. 또 거기다가 넷마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데아라는 또 모바일 대작이 하반기에 기대작으로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 하반기 그래 봐야 10월, 11월, 12월이거든요. 네. 곧 나온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 자체가 여전히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또 보셔야 되는데 아마 3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매 분기 보면은 3분기가 항상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좋다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부분에서 워낙 잘 나가니까 지금 그 프라임 시간대에 보면은 슬롯 방송 평균 단가가 공중파에 육박하는 1,000만 원이 넘어갑니다. 네. 1,000만 원. 이게 실적 견인을 할 것 같고요. 거기다 또 지난 8월에 그 개봉했던 베테랑 이게 또 1,300만 명 그 관객 기록적을 했거든요. 이게 매출이 거의 보니까 매출 규모가 보니까 1,000억을 넘어갔습니다. 이게 8월에 개봉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그대로 들어갑니다.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 이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역대로 놓고 볼 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. 주가 자체는 많이 빠졌거든요. 단기적으로. 왜냐하면 지난주 삼성전자 때문에 네. 아무 이유 없이 해서 좀 급락 나온 상태에서 모멘텀과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는 CJ ENM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기회가 좀 충분히 될 수 있다. 그 점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이번 주의 주요 포인트들, 유망 종목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